강원FC 선수 1명이 구속됐습니다. 해당 선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륙과 산지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산불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강릉 도심에 테마거리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시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속초 지역의 쓰레기 배출량이 늘면서 매립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소각시설도 한계에 달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1 경기 뒤 동료와 함께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국가대표 출신 강원FC 선수가 구속됐습니다. 선수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동료 한 명과 함께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강원FC 선수 A씨가 최근 구속됐습니다. A 선수는 지난해 9월 K리그1 30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 직후 동료 선수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며칠 동안 연락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여기들은 걱정을 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선수들의 주장은. 하지만 경찰은 A씨가 강릉의 한 호텔에서 만취해 인사불성이 된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와 함께 고소당한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기각돼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FC는 A씨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 징계 여부를 보류했고 나머지 한 명은 계약 기간이 끝나 구단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구속된 선수에 대해선 추가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일단 합의가 있는 걸로 보고 영장을 발부를 해주고 그런 거니까 임시 활동 정지 조치를 취하는 걸 검토를 해야 될 거고 정식 징계는 이제 판결이 나면. 경찰은 A씨 등 선수 2명을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모레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내륙과 산지가 영하 12도 안팎, 동해안은 영하 4도의 분포를 보였고 내일과 모레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나흘째 건조특보가 내려진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달 성탄절 전후에 내린 폭설로 강릉에서는 33건, 1억여 원가량의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부 피해 현황은 비닐하우스 파손 26건, 과수재배시설과 인삼재배시설 파손 5건, 어선 파손 2건입니다. 강릉시는 피해를 본 농민과 어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까지 일주일째 2자릿수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 기준 60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동해 14명, 원주 13, 강릉과 춘천 각각 9, 속초 3, 정선 2, 양양과 삼척에서 각각 1명 등 60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는 12,637명으로 늘었습니다. 동해에서는 같은 대기실을 썼던 항운노조 관계자 중에서 확진자가 나와 73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모두 14명이 확진됐습니다. 도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삼척 12명, 동해 5, 강릉 1명 등 55명입니다. 강릉시가 도심 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강릉역에서 옥천 오거리까지를 테마거리로 바꾸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인도는 차량 주차장으로 전락했고 좁아진 도로는 교통 지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역에서 옥천 오거리까지 이어지는 옥가로 일대입니다. 인도 위에 차량들이 뒤엉켜 주차돼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통행하기에도 불편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보행자와 개인용 이동장치가 지나갈 수 있게 인도를 넓혔지만 보시는 것처럼 차량들이 이렇게 점령해버렸습니다. 강릉시는 50억 원을 들여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800m 도로에서 4차로인 차도를 2차로로 줄이고 전동 킥보드 등의 이동 도로를 확보해 스마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인도와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도로를 넓혔는데도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차량들만 붐비고 있습니다. 넓혀지니까 사실 좀 불편하기는 하죠. 뭐 저희도 사실 차댈 데도 없고 뭐 급하면 빨리빨리 차대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 올라오게 되는 거.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전선 지중화 작업이 늦어져 도로를 다시 파헤쳐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원형 교차로로 바꾼 옥천 오거리와 연결돼 교통 지정체를 가중시킨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다 인도 위로 올라와서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권이 오히려 살린다고 시청 쪽에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상권을 다 죽여놨어요. 강릉시는 한전과의 전주 이설 협의가 늦어져 임시로 인도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인도에 올라타는 것들은 다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겁니다. 지금 규제봉을 합학을 하니까 전주 철거 시기하고 맞지 않고 하여튼 그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당초 지난해 말 끝낼 계획이었던 테마거리 공사는 올해 상반기로 완공 시점이 미뤄져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속초 지역의 대형 아파트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코로나19로 쓰레기 처리량이 크게 늘면서 매립장이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속초시가 앞으로 20년 동안 더 쓸 수 있도록 매립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소각장 증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지난 2010년 마련된 이곳은 2020년까지 10만 4,400세제곱미터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이미 매립 한계치를 넘어섰고 2020년 13만 세제곱미터에 이어 지난해엔 14만 2천여 세제곱미터를 매립해 당초 계획량보다 40% 가까이 초과됐습니다. 속초시는 최근 수년간 대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고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며 생활 쓰레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속초시는 2020년 매립장 증설 공사에 착수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총 30만 4천 세제곱미터의 용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단계부터 3단계까지 하면 한 30만 세제곱평방미터, 1년에 한 15,000 잡으면 한 속초시가 20년 정도 사용할 매립 용량을 확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립장 바로 옆에 있는 소각시설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하루 반입량이 소각 가능 용량보다 30%가량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들 소각시설이 1년에 27,000톤 소각하는 시설인데 약 한 34,000톤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소각시설 증설이 좀 필요하는 시점입니다. 이 때문에 쓰레기 처리가 한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80톤으로 소화를 다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소화를 다 못하니까 재활용으로 빼야 되는데 재활용에 대한 시설도 많이 부족하다. 공간도 많이 좁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40톤짜리 하나는 더 있어야 되겠다. 속초시는 아직 소각시설 증설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 특히 코로나19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속초시가 좀 더 포괄적인 쓰레기 대책을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2022 강원 세계 살림 엑스포를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5월 초부터 한 달 동안 열 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이 같은 방침을 굳혔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5월 4일부터 33일간 고성 세계 잼버리 수련장에서 열렸던 2022 강원 세계 살림 엑스포. 300억 원을 들여 강원도가 지닌 살림의 가치와 평화 콘텐츠를 접목하는 행사를 열어 국내 132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3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400억 원의 부가가치, 5천 명의 고용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과 기대가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발목이 잡혔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추세라면 5월이 돼도 엑스포를 열 만한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강원도는 세계 산림 엑스포를 1년 연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림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조만간 이사회를 거쳐 연기 방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더 나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1년 연기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지금 주고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연기일 뿐 취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년의 시간을 더 번 만큼 엑스포의 내실을 기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내년 산림 엑스포를 잘 마무리한 뒤 국제 박람회 기구의 공인까지 획득해 더 큰 규모의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엑스포란 이름을 걸고 숱한 대회가 열렸지만 공인 엑스포는 1993년 대전 엑스포와 2012년 여수 엑스포뿐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새해 첫 업무가 시작된 오늘 도내 각 기관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년 행사를 축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치렀습니다. 강원도는 최문순 지사와 간부 공무원, 부서 막내 주무관이 출연해 새해 메시지를 전하는 영상물로 시무식을 대신했습니다. 각 시군도 기관별 상황에 따라 신년 행사를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으며 강원도 교육청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 강당에 모여 2022년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강릉시가 5개명 금진 신고 케안당구 지역을 대규모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릉시는 오늘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남북권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금진리의 기존 군부대 사격장 부지를 포함해 276만 제곱미터 부지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2028년까지 27홀 규모 골프장과 바다 공연장, 호텔 리조트 등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사업구역 안에 군부대 사격장을 이전하기 위해 6월까지 대체 부지를 결정해 국방부에 사격장 이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동해 천곡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동해시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음에 따라 이르면 오는 4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4년 6월까지 준공할 방침입니다. 천곡동 일원에 608억 원을 투입하는 동해 천곡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은 고령자 맞춤형 주택과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등 402세대 규모의 공공임대 주택을 건립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일까지 2022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입학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 소집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방식이 어려우면 비대면 방식으로 예비 소집을 진행합니다. 또 맞벌이 가정을 위해 예비 소집 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합니다. 도교육청은 취약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해 들어 행정조직을 재편했습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의 생활방역 담당과 지역보건 담당을 신설했고 주거환경 개선 추진단을 신설해 주거정책과 주택공급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미래성장과는 ITS 세계총회 유치에 업무를 집중하기로 했고 새로 만든 스마트 도시과는 편리하고 정확한 도시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합니다. 이외에도 군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 대책 담당과 미술관 운영 담당, 건축물 유지 관리 담당 등을 신설했습니다. 삼척지역 희망 2022년 나눔 캠페인이 모금 한 달 만에 목표 금액을 초과 달성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 백신이라는 슬로건으로 모금 캠페인이 시작된 가운데 12월 31일 기준 2억 3천여만 원을 모금해 당초 목표 모금액인 1억 700만 원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